안녕하세요. 리나쌤의 한국어 팟캐스트 리나입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다들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약간 감기 기운이 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히 목만 약간 좀 깔깔하고 많이 심하지 않아서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팟캐스트 찍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번 주에 날씨가 꽤 따뜻해졌었는데 다시 또 주말에 추워지더라고요. 이제 봄이 좀 찾아오나 싶었는데 아직은 그래도 겨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한겨울만큼 추워지지는 않지만 만약에 한국 사시는 분들 있다면 그래도 나갈 때 갑자기 추워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들 좀 따뜻한 거, 가디건, 목도리 이런 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서울 사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사투리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투리 말고 표준어가 아닌데 쓰는 말들, 비표준어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표준어라는 건 뭐죠? 어떤 한 나라가 이거는 우리가 전체 다 같이 쓸 겁니다 라고 딱 표준으로 스탠다드로 정해놓은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에도 다들 표준어가 있죠. 특히나 큰 나라일수록 지역마다 말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만났을 때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준어를 꼭 만들어 놔야 합니다. 한국도 당연히 표준어가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서울 사람들은 다들 표준어를 쓸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투리라고 하면 보통 부산을 생각하죠. 근데 사실 서울에도 표준어 말고 서울 사람들이 쓰는 비표준어나 사투리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 자막을 달다 보니까 제가 쓰는 말이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자막 만들 때 약간 헷갈리거나 좀 틀렸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맞는 건가? 제대로 한번 검색을 해보거든요. 더블 체크를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한 말이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막 위에다가 이 표현은 사투리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리나쌤은 사실은 부산 사투리를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댓글에 다음에 리나쌤의 부산 사투리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부산 사투리를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아버지 일을 따라서 이사를 잠깐 간 적이 있긴 하거든요. 고등학생 때 잠깐 부산에 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서 제가 부산 사투리를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뭐 그냥 부산 친구들 만나면 약간 인토네이션을 부산 사투리스럽게 쓰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약간 단어들을 쓰거나 뭐 이 정도거든요.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산 사투리를 이렇게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부산에서만 이런 사투리를 쓰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런 사투리를 쓰고 표준어가 아닌데 쓰는 말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이야기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쨌든 이런 비표준어나 사투리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 팟캐스트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실수로 사투리나 비표준어를 쓰면 이거 다 편집으로 없애야 되나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면 사실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한국인들이 대화할 때는 이런 비표준어 같은 것도 꼭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넣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헷갈리면 어떡하지?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팟캐스트에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알면 분명히 한국어가 더 잘 들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쓰고 싶은 분들은 오늘 이야기 더더욱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겠죠? 그럼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언어는 살아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와, 진짜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누가 이렇게 딱 만들어서 앞으로 이걸 쓰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좀 나라에서 정해주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주는 건 어렵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약간씩 룰을 바꾸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한글도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이 한글도 처음에 만들어진 그대로 지금까지 쓰이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뭔가 생활도 바뀌고 뭔가 더 편한 걸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글이라는 글씨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살다 보면 새로운 뭔가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원래 잘 안 쓰던 말인데 그거를 갑자기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엄청 유행을 하면서 그 말이 뭔가 인기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단어들은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발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언어는 살아있기 때문에 막 이리저리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표준어보다 비표준어가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투리 같은 게 생겨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쓰는 말이 사투리라는 걸 알게 될 때도 이게 비표준어라는 걸 알게 될 때도 그냥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팟캐스트 만들고 한국어 가르치고 이러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쓰는 말이 정말 맞는 정확한 표준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더라도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면 저는 그냥 표준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표준어가 아니어도 그냥 쓰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표준어만 100% 쓰면 말이 너무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준어들은 실제로 한국인들이 대화에서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진짜 대화에서는 잘 안 쓰는 뭔가 뉴스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쓰면 약간 좀 아무래도 딱딱해 보입니다. 약간 로봇 같기도 하고 그냥 뉴스에 나오는 앵커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약간 비표준어나 사투리 이런 것들을 쓰면요. 더 약간 가족 같고 뭔가 정겹고 뭔가 가까운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언어를 쓸 때에도 이런 느낌을 아마 느껴봤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정해준 표준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로컬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쓰는 그런 사투리를 쓰면 그럴 때 갑자기 뭔가 확 친해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너도 나랑 같은 출신이구나. 너도 나랑 같은 곳에서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혹시 너 거기에서 왔니? 너 그러면은 거기에서 맛있는 레스토랑 알고 있니? 이런 대화들 막 하고 싶어지죠.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말이 들리면 그럴 때도 뭔가 반갑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사투리나 비표준어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다들 보셨나요? 제가 이 드라마 얘기 좀 자주 하게 되네요. 이 드라마는 배경이 제주도니까 제주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특히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진한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진한 사투리, 센 사투리라고 하면요. 일반 사투리보다 좀 더 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사투리,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라이트한 사투리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표준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 억양만 바꾸거나 뒤에 끝말, 어미라고 하죠. 그 어미만 살짝 바꿉니다. 그러니까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이 사투리를 들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진한 사투리들은 그냥 억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버리면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제주도 사투리도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굉장히 진하게 쓰기 때문에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젊은 캐릭터들, 애순이랑 관식이가 주인공인데 그 캐릭터들이 처음에 좀 젊게 나오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은 제주도 사투리를 그렇게 진하게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다른 지역, 부산, 서울 그런 곳들도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사투리를 진하게, 세게 쓰시고요.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은 사투리를 약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학교도 좀 더 오래 다니는 경우가 많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거나 표준어 쓰는 사람들이 올린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볼 일도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근데 이런 젊은 애순이랑 관식이도 갑자기 진하게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냐면요. 관식이랑 애순이가 결혼을 해서 작은 방을 구해서 같이 살게 되는데 그 방에 월세를 못 내게 될 때가 있어요. 관식이가 좀 힘든 상황이 와서 힘들어져서 일을 좀 못하게 되는데 그때 월세를 바로 내지를 못해요. 이거를 월세가 밀렸다고 말하죠. 월세가 밀렸으니까 집주인이 오겠죠. 문 앞에 와서 이렇게 헛기침을 합니다. 소리를 내요. 돈 받으러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집주인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요. 조금만 늦게 내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애순이랑 관식이가 정말 열심히 진한 제주도 사투리를 써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우리 이렇게 제주도 사투리 쓸 만큼 우리 같은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제주도 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떨 때는 사투리를 좀 써야지 좀 더 친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꼭 사투리는 나쁘고 표준어만 써야 되고 이렇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친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사투리나 비표준어를 일부러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프로처럼 보여야 될 때 있죠. 정말 멋있어 보여야 될 때. 뭐 면접을 보게 되거나 회사 면접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프레젠테이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표준어를 정말 또박또박 바르게 쓰면 훨씬 더 프로 같아 보이고 더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표준어랑 이런 비표준어는 상황에 맞게 딱 골라서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계속 사투리나 비표준어를 쓰는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서울의 사투리 특징들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서울 사투리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사투리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발음들이 더 편하니까 여러 지역들에서 그 발음을 쓰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의 사투리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한번 좀 정리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서울 사투리의 자음의 특징 중 하나는 경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경음화라니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세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자음을 세게 발음합니다. 그를 끄로, 들을 뜨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 작다, 조금, 다른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얘기할 때 여기에 있는 자음들을 중간중간 세게 말합니다. 창고가 아니라 창고, 작다가 아니라 작다, 조금이 아니라 조금, 다른이 아니라 다른 이런 식으로요. 짜장면이라는 말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한국의 짜장면 다들 드셔보셨나요? 짜장면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중국 음식이죠. 근데 중국 음식이지만 굉장히 좀 만드는 방법이 많이 달라진 한국의 짜장면이 있죠. 이 짜장면은 원래 중국에서 작장면이라고 불리는 면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불리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는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인데 언젠가부터 짜장면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장면보다 짜장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짜장면이라고 부르니까 그래 그냥 짜장면도 오케이 해주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짜장면도 맞는 말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자장면이 맞는 말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몇몇 자음들을 세게 발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일단 이런 자음 발음들을 세게 하면요. 좀 더 그 의미가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작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굉장히 작은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보니까 정말 작고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럴 때 와 아기가 정말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기가 정말 작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작은 느낌 내가 느낀 그 감정 그거를 더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애기 발이 조그맣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와 애기 발이 진짜 조그맣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작은 느낌 작아서 정말 놀라운 그 느낌 그게 더 잘 전달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문장을 이렇게 길게 말하다 보면요 중간에 끄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게 더 말하기 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취미로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뭔가 발음할 때, 특히 높은 소리를 낼 때, 그냥 가,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까, 이런 식으로 한번 숨을 참았다가 터뜨리는 느낌으로 발음을 하면, 좀 더 작은 힘으로도 세게, 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다 까가 더 적은 힘으로도 세게 발음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할 때도 좀 더 숨을 덜 쉬어도 좀 더 숨을 덜 내뱉어도 이 센 발음들을 하면 더 강하게 더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좀 센 발음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중간에 없는 리을을 갑자기 넣는 습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르다가 아니라 부르다, 자르다가 아니라 자르다 이런 식으로요. 뒤에 리을 발음이 올 때
그냥 리을을 발음하면 되는데 앞에 리을 받침을 넣어서 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약간 숨을 참았다가 르 이렇게 터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적은 힘으로 세게 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부르다, 자르다 이런 말들이 변형돼서 사용될 때 문법 때문에 약간 변형이 될 때 리을이 와서 붙잖아요. 부르다는 불러서, 불렀다 이런 식으로요. 리을이 다른 문법에서는 붙기 때문에 그냥 기본형을 사용할 때 한국인들도 헷갈려서 불렀다의 기본형이니까 부르다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인들도 항상 문법을 막 생각하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모음도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모음은 발음을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좀 더 발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오라는 모음이 생각보다 좀 귀찮거든요. 특히나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웃다가 갑자기 표정을 오 이렇게 풀어서 오를 발음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라는 발음이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발음 안 하고 우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진짜 많이 말하는데요. 뭐뭐 하고요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고요가 아니라 구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를 제대로 발음하려고 하면 입술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말할 때 그렇게 하기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된 다음에 고요라고 제대로 발음해야 되나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 한국인들이 그냥 대화할 때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을 하면 오히려 무슨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만 읽는 느낌, 그냥 되게 딱딱하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듣는 게 좋으니까 저도 평상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모음이라는 것도 발음하기가 꽤 귀찮아요. 왜냐하면 이중모음이라는 건 모음이 두 개가 붙은 거니까 오와 이에 뭐가 있죠? 우어 이런 것처럼 입술이 두 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귀찮습니다. 귀찮고 잘 안 하게 되고 빨리 말하다 보면 이거를 흘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음들을 그냥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집애 이런 말을 기집애로 바꿔서 말하고 과자를 까자 그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옛날을 옛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근데 젊은 사람들보다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한국어가 더 잘 안 들린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에 뭐뭐뭐며 이런 문법 있잖아요. 내일 비 온다며? 오늘 춥다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문법인데 너 이렇게 말했지? 누가 이렇게 말했지? 이거 맞는 말이지?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말을 확인할 때 쓰는 문법이죠. 이 뭐뭐며라는 말도 뭐뭐매라고 많이 바꿔서 말합니다. 이것도 이여니까 편하게 애로 바꾸는 거예요. 내일 비 온다며? 내일 춥다며? 이런 식으로요. 입을 두 번 안 움직이기 위해서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중 모음들만 똑바로 발음해도 되게 사람이 똑부러져 보여요. 더 막 스마트해 보이고 더 프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면접을 가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이 이중 모음들을 잘 발음하려고 해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훨씬 사람이 진짜 뭔가 세련돼 보이고 스마트해 보입니다. 이런 꿀팁들도 알아가는 거 좋겠죠. 그리고 또 아 발음을 에라고 바꿔서 많이 말합니다. 아는 입을 많이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애기라고 발음하고 또 손잡이를 손제비라고 합니다. 대본을 쓰다가 저도 이번에 새롭게 재밌게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냄비라는 말 알죠? 한국에서 요리할 때 쓰는 팥, 그거를 냄비라고 하죠. 이거를 옛날에는 남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냄비라고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냥 냄비를 맞는 말로 하기로 했대요. 남비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저는 그게 오히려 사투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오래된 옛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근데 사실은 남비가 맞는 말이었고 나중에 냄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요. 어쩌면 사투리나 비표준어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나 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쓰는, 저는 안 쓰는 그런 비표준어나 사투리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여기에서 정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몇 개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들을 때 잘 안 들렸던 부분이 어쩌면 이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오늘 이야기 듣고 한국어가 좀 더 잘 들리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서울 사투리랑 비표준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사투리나 비표준어들은 한국인들이 많이는 쓰는데 책에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답답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그때 다시 봐요. 안녕.